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맡겨보실 종목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0660입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대단히 오랜만에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브리핑을 진행을 하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인텔과의 초대형 그런 빅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처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D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D램 주력 생산 제품이 D램이에요. 랜드 플래시와 MCP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 생산 제품이다 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D램에 좀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랜드 플래시가 11%고 D램이 28%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한 그런 투자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D램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D램의 가격이 서버용 D램, PC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D램 가격의 상승이 영업이익 개선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D램의 고정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D램 고정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유럽에서라든지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간이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D램에 대한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투자의 시기는 물론 당연히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를 보는 그런 시기는, 저는 일단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면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은, 일단은 반도체 수급부터 먼저 개선이 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좀 강하게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공시에 대해서 실적 공시가 나오는 것은 11월 4일 9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에 경영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상대적으로 랜드 플래시보다 D램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10조 원의 인텔의 랜드 플래시 부분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매출 자체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인텔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에서 우리 지금 10월이니까 4분기 되겠죠.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이 투자 금액이 3분기에 반영이 될지 4분기에 반영될지 그런 부분은 좀 실적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기사를 처음 보는 거라 가지고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랜드 사업 부분을 전체 10조 3천억 원 가량의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랜드플래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유 헌금과 차입금을 통해서 인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자, 그럼 재무제표에서 보유 헌금이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무의 악화 그런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를 하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이 좀 빠져나가고 차입금을 통해서 인수 자금을 좀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재무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추후에 그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공정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물론 이제 업황별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서 나오는데 인텔은 중앙 처리 장치 CPU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을 합니다. 자, 그 인텔에서 작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9.5%를 차지하는 6위 업체다. 자, 그렇기 때문에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글로벌 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D램이 28%, 낸드 플래시가 11%. 자, 그러면은 9%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단숨에 20%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5%. 자, 그럼 단숨에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점유율을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랜드 플래시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이제 재무가 실적도 이제 또 거의 2배 가까이 좀 뛰겠죠. 11%에서 9%가 플러스 되니까 20%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에 대한 그런 증가세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텔이 최근 주력인 비메모리 산업에서 AMD의 추격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7나노 공정 CPU 제품 개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술력에서도 시장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랜드 플래시 사업 매각은 선택과 집중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죠. 자, 비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흔들리는 주력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우리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 그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랜드 플래시를 SK하이닉스에 뭐 거의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을 통째로 인수를 하면서 단숨에 시장 2위로 올라섰다. 자, 여기에서 인텔이랑 원래 인텔이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사이가 좀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인텔이랑 사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밀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협력 관계가 이번에 SK하이닉스한테 좀 인텔이 좀 줬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투자 금액은 좀 빠진다는 부분은 좀 불확실성 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재무의 좀 훼손적인 부분들 그렇지만 좀 긍정적이로 추후에 전망 자체가 여기 보면은 단숨에 시장 2위로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지키기만 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인텔의 점유율을 흡수하면 시장 점유율이 19.4%로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점프를 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D램과 랜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지만 인수 발표 직후에 주가 하락이 좀 나왔던 건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를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까? 자,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이해를 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고 자,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수를 하는 SK하이닉스와 인텔이 있고 SK하이닉스. 자, 아까 전에 SK하이닉스의 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0조 차출을 해가지고 10조를 인텔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수기업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단기적인 영향이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10조라는 금액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주가가 좀 상승하는 재무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들 이 기업에서의 입장 차이가 좀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조 원이라는 금액을 차출을 해서 인텔한테 줘야 되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추후에 주가도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자와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던 것은 어느 정도 이제 82,5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저점으로 파악을 하고 단기적인 여기 이 구간
여기에서 이제 또 매집을 8만원 구간까지 좀 매집을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을 그런 구간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호재다. 이제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할 때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세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매각에 대한 또 시너지 점유율에 대한 또 실적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짧게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멀리 보시고 SK 하이닉스를 바라보시는 것도, 이 관점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SK 하이닉스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